강점이라면은 일단 무엇보다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뛰어나고, 그다음에 한마디로 그런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 밖에서 볼 때도 그렇고 안에 와서 봐도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이상 깨끗한 회사가 없을 겁니다. 이제 약점이라면은 너무 이제 V3라는 그 효자 상품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신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성공한 케이스가 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 종목이 오랜 기간 동안 효자를 하다 보니까 또 충분한 수익을 가져다 주고, 또 그 자체만 해도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다른 성장 산업 이런 것들이 약하다는 것은 뭐 이미 외부에서도 지적되고 있고, 그런 성장 엔진에 대한 발굴, 또 그거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집중력,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위협이라면은 그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보안 산업이란 것이 이제 벌써 한 15년이 됐고요. 이제 벌써 대기업들이 다 보안 업체고, 뭐 IBM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전부 보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보안 전문 업체들만의 영역이 아닌 굉장히 큰 뭐 대기업들, SI 업체들 전부 다 인벌브된 그런 이제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차별점과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살려서 여기 차별해 나가야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모든 산업들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뭐 최근에 인터넷 폰이라든가 또는 방송 같은 것도 결국 인터넷 위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인터넷 기반으로 모든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많은 업무들 자체가 인터넷 옵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안 같은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중요한 정보가 소통되고 이런 돈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중요한 정보,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계된 정보들도 많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보안의 이슈는 끊임없고, 또한 뭐 저희한테는 그게 기울지 모르지만 굉장히 조직적인 범죄가, 사이버 범죄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자체는 더욱더 보안 업체로서 할 일이 많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측면은 이제 그 보안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프라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바뀌는 동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뭐 최근에 스마트 그리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부분이 결국 다 보안이 관련되고, 저희가 초반기부터 많이 인볼브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빨리 좀 더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기업 사업 기회가 창출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잘하는 부분이 PC의 이 커널에 관계된 부분을, 굉장히 커널이라면 이제 굉장히 기반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드웨어에 좀 더 붙어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굉장히 그 하드웨어 밀착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별로 볼 일이 없는 건데, 최근에 이제 해킹은 이쪽을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 밑에 레벨을, 그냥 기술적이죠, 전문적인데, 저희가 이제 V3라는 백신을 하면서 그쪽 기술들을 많이 이제 연구를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것은 뭐 환경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온라인 게임 같은 게 많이 있고, 또 온라인 게임을 해킹을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을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관련된 기술들이 뭐 스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 특허들을 했는데, 저희의 이 핵쉴드라는 제품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 자기 보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해커들이 들어오면은 이런 보안 소프트웨어들은 무력화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이런 자기 셀프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게임을 실제로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특허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 있고 지금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해킹의 동향도 키보드 해킹이라든가 메모리 해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본질적으로 막으려면은 결국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이고, 저희가 사실 온라인 게임 업에 뛰어든 지는 꽤 됐지만은 그렇게 시장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 아마 금년이 그 원년인 것 같아요. 금년에 이제 저희의 기술적 우위를 많이 이제 판단하시고, 금년에 가장 높은 성장을 했던 것도 핵쉴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핵쉴드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쪽이 굉장히 많이 이제 주로 타겟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해외도 많이 고객이 개척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강화해 가려 합니다. 여기에 또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AOS라고, 또 그것은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이거버먼트라든가 이런 쪽을 보호하는 기술인데, 기술적 기반은 좀 거기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거래가 일어날 때, 온라인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 그 온라인이 거래가 일어나는 그 트랜잭션, 그거를 보호해 주는 기술인데, 그런 쪽도 저희가 이제 이제 전용 기술들이 뭐 시큐어 브라우저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이제 나왔고, 그런 것은 아마 글로벌하게 포지션하고 있는 회사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그럼 왜 아직 그 매출이 많지 않냐면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마켓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쪽은 선두업체라고 생각하고, 또한 저희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핵쉴드라든가 AOS를 본 외국의 기업들이나 파트너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의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좀 이렇게 성장 엔진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의 많은 특허들이 이런 핵쉴드하고 이런 AOS 쪽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6, 700개씩 다운되고 그랬고, 그 다음엔 지금 좀 소강 상태인데, 아직 12월까지 이제 무료고요. 저희도 그렇게 한번 반응을 보고 얼마나 피드백을 좀 받기 위한 거였고요. 솔직히 아직 휴대폰에서 바이러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나올 개연성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막 이런 PC에서처럼 아직 높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런 프로덕트이 포지셔닝 돼 있다는 것을 알릴 수가 있었고, 그래서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뭐 유럽에서 안철수 연구소라는 이름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좀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100만 개 정도 샘플을 요즘은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샘플 수집 자체에서 저희가 모자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국지적으로 나오는 바이러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는 저희가 좀 더 빠르죠, 굉장히.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몇십만 개 정도씩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누가 더 잘 잡느냐 그런 것은 사실은 요즘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악성 코드 자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백신 업체도 100% 잡는 데가 없고, 어느 백신 업체도 오진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우선순위를 로컬 바이러스에 더 초점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바이러스들이죠. 그리고 그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고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악성 코드를 막아줄 수 있느냐. 가장 이제 메이저로 나오는 샘플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누가 더 빨리 채용을 했느냐. 저희도 1시간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얼마나 빨리 적용하느냐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이 오진 부분입니다. 특히 외산 엔진들 같은 경우는 국내 와서 오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걸 이제 고객들은 잘 모르고 그걸 그냥 잡은 것처럼 보이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오진을 하면은 어느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준 어떤 소프트웨어 모듈 같은 거, 자기네 서비스를 해서 만들어준 거, 이런 것들을 그게 이제 한글로 돼 있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진, 좀 비헤이비어가 이상하다 하면 그냥 진단을 해버려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땐 저건 명백히 오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어차피 손으로 잡지는 않기 때문에 요즘은 다 이제 자동화 시킨 거를 많이 동원하다 보니까 기준을 선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그냥 오진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저희도 그걸 기준으로는 오진이 진단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한국에서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고,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체 패키지가 아니라 어떤 모듈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를 오진을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기준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국지적으로 그 기업에 또 그 나라에 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같이 고객들이 실제로 그런 기준을 선정합니다. 요즘은 BMT 뭐 비교는 뭐 여러 가지 하죠. 뭐 그 BMT에서도 많이 하고 뭐 그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객관적으로 아마 카스퍼스키 같은 데가 아마 성적이 좋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 진단율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이 성능입니다. 그 성능이 뭐냐면 가벼움. 그러니까 그 사실 무거우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컴퓨터 리소스를 차지하고 그 자체가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량화와 이 진단율이라는 두 가지 숙제 중에 진단율은 결국 이제 그 아까 기준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특히 성능 부분은 저희가 가장 좋다라고 저희가 자부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 전략, 특히 글로벌 사업 전략은 조금 틀립니다. 저희가 뭐 AV, 그러니까 사실 안티바이러스 쪽은 이미 커머디티가 됐습니다. 커머디티가 됐기 때문에 사실 뭐 비슷하고 성능 기능이 비슷하고 진단율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브랜드 싸움에다가 누가 이제 그런 로컬 능력, 서포트 능력이 있느냐,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는 취지는 단순히 그 공공기관에 그냥 백신 몇 개 팔겠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의 보안 위협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제품을 쓰는 게 지금 중요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이제 한 5년, 10년 전에는 패러다임이 그랬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신만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 해커들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약점이 있으면 PC도 공격하고 웹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네트워크도 들어오고 막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나 자신을 여러 가지 그런 공격의 화살로부터 막는 게 중요한 것이지 백신을 뭐 쓰느냐 요거만이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백신을 뭘 쓰냐는 고객한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아닙니다. 지금 점점 큰 기관일수록 시멘텍이나 메가피나 이런 데가 이런 종합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없거든요. 그런 보안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전략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간이 되는 이 V3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총 몇 퍼센트 됩니까? 글쎄요, 한 지금 60%쯤 되나요? 65%? 네. 근데 진정한 통합 보안이라는 것이 그냥 보안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통합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기술이 서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통합 보안으로 간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그럼 동향이 바뀐 게 뭐냐면은 해커 조직이 굉장히 조직화되었고 이 들어오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다음에 PC가 지금은 인터넷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드밴드라는 게 결국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이 이제는 스스로 바이러스를 만들어 오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바이러스를 만드는 사람하고 네트워크를 뚫고 온 해커는 달랐습니다. 이게 성격도 틀렸고 스킬셋도 틀렸습니다. 들어오는 경로도 뭐 USB, 웹사이트, 이메일. 예전에는 이메일 첨부된 거 위주로만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분이 웹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은 스크립트라는 형태로 있거든요. 그거 조금 해킹해서 들어오는 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해킹 툴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각 제품 하나하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고객은 그러니까 뭐 VC를 사냐 딴 걸 사느냐 그 포인트가 아니라 전체 그 IT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냐 여기에도 많은 요청을 해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보안이 아예 그렇게 초반부터 같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IT를 다 구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안이 제품 살까 하고 뭐 AV 사고 방화벽 사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사업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안이 아예 디자인부터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기반이 아직은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초창기라서 그렇지만은 기반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해줘야 되고 결국 검증되지 않은 앱스토어만 말씀드리면 앱스토어는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많이 퍼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소셜 네트워크 게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뭐 IPTV, 인터넷 폰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런 입체적인 경로로 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 보안이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뭘 갖고 있느냐,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느냐,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에서 지금 가장 그 서비스 중에서 사실 저희가 리딩하고 있는 부분은 관제 서비스 쪽입니다. 결국은
관제 서비스 쪽이 가장 그쪽에 많은 노하우를 하고 그쪽에 저희가 많은 좋은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관제 서비스하고 이런 악성 코드에 대응하는 능력 이것을 같이 결합시켜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결국 가장 진정한 통합번을 하는 저희의 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제일 큰 프레임워크가 결국은 PC 쪽하고 예. 네트워크하고 웹이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이 요즘 거의 다 웹으로 가기 때문에 IT라는 플랫폼을 봤을 때 결국 그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꼭 핵심 기술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엔드포인트하고 네트워크 쪽하고 웹 이 세 가지는 꼭 가져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플랫폼을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 세계 봐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핵심 기술을 갖고 뭐 엔드포인트 쪽에서 백신이라든가 네트워크 쪽에서 방화벽이나 뭐 UTM이나 IPS 이것도 커머디티입니다 거의. 예.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웹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막아준 저희 사이트 가드라는 기술들 이쪽 같은 경우 그게 같이 연동해서 돌아가는 데는 저희밖에 없죠. 로드맵상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그거를 놓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쪽에 굉장히 R&D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위협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네, 필요합니다. 네. 결국 가트너에서도 이제 액티브 모니터링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디펜스 차원이 아니라 사전에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취약점과 리스크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은 진정한 통합번의 다음 로드맵이죠. 안철수 연구소에 해킹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해킹했겠죠. 뭐. 안 했겠습니까? 유명한 회사인데 당연히 저희는 해킹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는 해킹 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사실 소위 좀 브랜드 이미지는 굉장히 타격을 받지만은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계속 챌린지를 받고 저희 스스로도 계속 점검을 합니다. 저희는 보안 담당자가 당연히 있고 저희 뭐 컨설턴트도 있고 모의 해커도 있고 계속 점검을 하죠.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들 우리 국내에 말하면 딱 알만한 데들이 꽤 있어요. 저희가 참 밝히기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거기서 악성 코드가 왔기 때문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는 거기가 그 뚫리고 안 뚫리고를 떠나서 거기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배포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좀 그런 기관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해 철저히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단계는 저희 기술이 통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해외를 뚫고 있는 지금 몇 가지 기획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 핵쉴드라든가 AOS라든가 또는 저희 관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 부분이고 V3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니치 마켓에 기반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최근 제가 1년 정도 이제 글로벌 사업을 직접 뛰면서 같이 이렇게 본 바로는 기술은 통할 수 있다. 기술은 통할 수 있고 굉장히 유니크하다. 아까 이제 핵실드나 AOS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은 그다음에 이제 관제 서비스도 굉장히 유니크하다.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브랜드 인지도를 어떻게 더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쪽으로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 잡지라든가 이런 거 별로 그거보다는 이런 블로그라든가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인도스를 받기 위한 그런 지금 포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핵실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동안은 좀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는 고객이나 저희가 찾아가는 고객, 네트워크가 되는 고객들 통해서 가구를 했었는데 좀 더 팔로를 좀 더 마케팅 차원에서 뭐 게임에 관계된 컨퍼런스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뭐 발표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이슈들 지금은 이제 성숙이 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실은 해킹 툴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술로만으로도 막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플러스 사실은 이런 서비스 체제가 같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개발할 때부터 이런 보안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아까 AOS나 핵실드 같은 경우는 메이저 시장을 타겟을 합니다. 예. 예, 메이저 시장이 조금씩 틀려요. 이제 예를 들어서 AOS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 큰 시장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아직 못 들어갔어요. 아직 파트너는 있는데 못 들어갔고 지금 들어간 데는 교두보를 구축 데는 라틴 아메리카 이쪽 그 멕시코하고 그걸 기반으로 라틴 아메리카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예, 유럽 쪽. 왜 그러냐면은 그쪽이 인터넷 뱅킹 많이 쓰거든요. 지금 많이 쓰고 이런 위협들이 많거든요. 근데 조금 문화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뱅킹 시스템도 틀리고 약간 틀려요. 우리나라랑 틀리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방식 그대로 접근하면 안 되고 네. 거기에 맞게
기술도 약간 커스터마이즈 시켜야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레귤레이션도 틀리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거기는 다 OTP가 다 의무거든요. 원타임 예. 패스워드 우리나라 안 쓰지 예. 않습니까? 뭐 공인인증서 쓰는데 거긴 공인인증서 없고 이제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미 스터디는 끝났고요. 만약 파트너들과 1년 이상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이밸리에이션하고 고객사도 지금 계속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도 측면에서 집중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실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온라인 게임이 한국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큰 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중국은 이미 커졌고 지금 최근에는 유럽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특히 이제 웹 기반의 온라인 게임으로 많이 가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가려면은 지금 있는 버전 플러스 웹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그런 게임들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 맞춰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고 미국도 이제 가고는 있다는데 아직 유럽보다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좀 더 유럽도 이렇게 가는 추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관제 서비스 해외 시장을 할 때 이제 관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일본에 그러니까 그쪽은 굉장히 그 관제 서비스 사업을 주축으로 합니다. 예. 거긴 이미 저희 고객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 관제 센터를 구축을 했고 그래서 거기 파트너들 그 스미쇼라든가 이런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지금 그다음에 그 홍콩의 그 NWT라든가 이런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아마 내년도가 결국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교육이라든가 트레인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마켓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홍콩 플러스 거기가 갖고 있는 마켓이 결국 홍콩하고 남중국, 서던 차이나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 이미 IT 센터도 있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그런 쪽 확대 나가는 전략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 V3라든가 UT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제 서비스에 그걸 받쳐주는 제품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니치 마켓들 아까 미국의 정부 시장이라든가 캘리포니아 쪽의 이런 B2C 시장이라든가 아주 막 방대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이거 마켓을 갖고 있는 그 세일스 포스들이 있는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커머디티 제품은 뭐 아까 뭐 진단율도 물어보셨지만은 결국 세일스맨의 능력에 의해서 삽니다. 보통 이 제품이 좋다고 하면 사는 거거든요, 고객들이. 그래서 이런 커머디티 제품이라서 근데 이런 것들 결국은 그 좋은 파트너들을 만난 데들 또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가는 전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품별로 포커스하는 시장이 조금씩 틀립니다. 원래 발표한 건 704억. 704억입니다. 목표가 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니 달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뭐 봐야겠습니다. 지금 12월 달이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하, 12월 달에 뭐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사사분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고객과의 약속, 신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사업이란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시장이 생길 때도 있고 시장이 소멸할 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제품도 나오고 하는데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고객과의 신뢰 또 고객이 결국 믿어주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결국 그 기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안철수 연구소에 조인을 하게 됐을 때도 안철수 연구소는 당연히 그 이상의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제 철학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안철수 연구소는 이미 알려져 있듯이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한 그 기업 경영으로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고 그런 이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경영을 하기에는 좀 수월한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